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세계 스캔들에서 말씀드릴 사람들은 유명한 미술이나 조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로댕과 그의 제자이자 연인인 까미유 클로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까미유 클로델이 꽤 나온 지가 90년대 그 정도 나왔는데 되게 예쁜 배우 이자벨 아자니. 근데 실제로 까미유 클로델도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댕은 그 영화에서 제라르드 바르듀 그 사람만큼이나 좀 이 커플도 미녀와 야수 커플이죠. 그러고 보면 요즘은 꽃미남이 대세지만 원래 기본으로 들어갔을 때 남자 여자의 관계가 미녀와 야수의 어떤 그런 조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꽃미남 꽃미남은 그닥이던데 여자가 아름다운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기일 수도 있죠. 근데 남자가 외모가 너무 예쁘다라는 게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가 변해서 어떤 추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수컷이 물론 이제 동물계에서는 수컷이 더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공작이나 뭐 그런 걸 봐도 수컷이 더 동물계에서는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꽃미남의 그닥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 본성으로 들어갔을 때 미녀와 야수의 어떤 관계가 전형적인 남녀 관계의 기본 모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각자의 취향이니까 까미유 클로델의 집안에서 까미유 클로델이 태어나기 전에 오빠가 태어났었는데 이제 죽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까미유 클로델이 태어났을 때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고 그래서 엄마는 까미유 클로델이 미술을 하고 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늘 까미유의 존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딸이 재능이 있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좀 밀어주려고 하는데 영화에서 엄마가 엄청 시니컬해요. 친엄마가 맞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얌전하게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뭐 어떤 그거를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어떤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여자들은 그저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의 안정을 취하는 게 최고의 미덕. 예. 근데 이제 타고난 재능을 끼를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래서 일찍 로댕의 이제 제자로 들어가는데 로댕은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유명세를 떨치고 인정을 받는 이제 조각가였고 로댕이 까메이 콜로델의 재능을 알아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냥 기본적인 어떤 허드렛 일만 보통 시키는데 제자를 좀 키워주고 싶어서 로댕은 까미를 많이 밀어줘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까미유 클로델도 유명해지는데 나중에는 이제 로댕이 자기보다 더 까미유 클로델이 재능이 있고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제자고 사랑하는 여자지만 경쟁의식 같은 거, 위기의식 같은 것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로댕이 결혼은 안 하고, 로댕이 참, 대부분 자기의 모델을 했던 여자들하고 한 번씩은 다, 연문을 뿌리고, 그 다음에, 로즈라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 사이에 아들도 있고, 그리고 로즈는 로댕을 뭐 존경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본인이 이 남자를 떠나서 본인 혼자 설 수 없는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남자를 끝까지 놓지 않고 까미유 클로델하고 깊은 관계임을 알면서도 로댕을 놓지 않죠. 결국 로댕은 로즈를 모르겠어요. 선택인지 아니면은 현실에 맞게 순응하는 건지.
까미유 클로델하고 로댕이 이제 둘이 같이 사는 시기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둘 사이가 계속해서 어떤 행복했냐? 왜냐면 두 천재가 만났잖아요. 천재라는 거는 광기의 다른 이름인데, 까미유 클로델이 이제 로댕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결국 유산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까밀길의 정신적인 어떤 되게 많이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결국 로댕이란 남자는 자기 옆에 안주할 수 없고, 저 로즈라는 로댕만 쳐다보고 있는 여자를 본인이 이길 수는 없다. 물론 매력이나 어떤 젊음, 그 다음에 재능은 본인이 뛰어나지만, 몰라, 잠재의식에서 로댕이라는 사람은 결국 나의 어떤 열정과 에너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거를 눈치를 채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광기는 또 천재성, 그리고 그거는 타고난 영감력, 직관력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둘 사이는 한 10년 정도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조현병에, 까미유 클로델이 조현병에 시달리죠. 뭐 평단, 그러니까 조각가, 그러니까 미술가들을 평가하는 평단과 로댕이 본인을 이제 시해하고 좀 음모를 가지고 본인을 공격한다, 이런,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까미유 클로델의 말년이 거의 정신병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 있는 남자의 관점에서 세상의 어떤 역사가 그거 되지,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여자의 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까미유 클로델의 조현병은 쉽게 말해서 옛날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너무 많은 타자가 있고 환청이 들리고, 영화로도 많이, 그러니까 그 무슨 아이덴티티 어쩌고 저쩌고 뭐 23개 아이덴티티 이런 영화도 있는데, 자기 안에 또 다른 그 정체성을 가진 인격체가 너무 많은 거죠. 그거를 이제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정신과에서는 조현병을 어떤 그 과학적으로 대뇌의 어떤 부분에 그런 거랑 연결시키는데, 사실은 사주를 봐도 조현병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해도. 그래서 명리와 현대의학 정신과의 그 두 분야의 접점도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정신병이라는 게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가족들은 다 멀쩡해도 혼자서 유독 그런 걸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명리적인 조현병의 특징은 하나의 오행이 특히 이제 수나 화 이쪽의 오행으로 많이 몰려 있을 경우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오행이 충돌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형이라는 게 어떤 게 이제 묶여서 약간 강박증이나 조금 본인의 이런 편집증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게 묶여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오행이 몰빵,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오행의 충돌, 그 다음에 화기운이 많아도 정신병적인 측면이 나타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귀신이 드나든다는 귀문관사까지 같이 껴 있으면, 이거는 나쁜 의미로 시너지가 나는 거죠. 네, 안 좋은 여러 개의 요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명리적인 측면에서는, 글쎄, 그 무당 쪽에서의 그거는 뭐 구슬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퇴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양방에서는 약물로 어떤 정신의 그거를 조절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가 봐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너무 복잡한 요소들이거든요. 정신을 그거 한다는 게, 누구나 다 정신병은 조금씩 끼고 있다 했죠. 이거는 이제 대소의 문제인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의 문제지,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유독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정신적인 것 때문에 영향을 받죠. 삶이 힘들고. 근데 유독 이제 천재들, 소위 우리가 어떤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런 정신병이 유난히 드러나는 걸 보면 천재가 아니라도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광기와 천재성과 어떤 이런 정신병적이 같이 가는 이유는 뭔가 예술적인 영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사람의 삶을 뛰어넘는 창작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 잘만 발현되면 대단한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뭐 글을 쓰시거나 또는 그게 이제 학문 쪽으로 가면 깊게 들어가는 어떤 학문에서 일가를 이루시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부족한 거는 일반적인 어떤 평범성의 이제 결여인 거죠.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기쁨을 모르실 수도 있고 그게 본인한테 주는 어떤 이 자극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감력을 불러일으켜서 창조한다는 거는 그 끼를 에너지를 창조하는 데 쓰지 않으면 이게 본인의 보통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어떤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주를 보다가도 귀문관살이나 여러 개의 어떤 이런 조합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본인이 뭔가 푹 빠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좀 심도 있는 뭔가를 배워보셔라. 그런 쪽으로 발현되면 대단한 천재성이 나오고 대단한 걸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 묻혀서 살면 이거는 이 사람들의 정신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평범한 삶이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와서 정신질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들의 사주를 보면 희한하게도 평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봉준호 감독의 사주를 봐도 형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강박 같은 그런 건데 어쨌든 참 그 천재들이 갖고 있는 본인의 숙명 또는 이제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지? 천형 같은 게 그 재능을 줌과 동시에 그 재능 안에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네, 또 하나의 숙제. 현실에서의 일상에서의 좀 힘든 그거를 같이 주지 않나. 그래서 천재, 재능이 많은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어떤 고뇌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튼 로덴과 까미오 클로델의 영화를 보면서 저는 까미오 클로델은 너무 이쁘고 저 천재, 저 재능을 어떻게 그 재능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까미오 클로델이 여자기 때문에 양의 음양이 서로 조화를 맞추다 보니까 로댕이라는 어떤 자기에 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했던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까미오 클로델은 자신의 광기, 열정을 투사할 수 있는 로댕이라는 그 사람을 사랑한 거지. 누구나 그래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투사할 수 있는 투사물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대단한 에너지와 열정이 그 까미오 클로델을 결국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거든 나한테 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또 나의 단점이 될 수 있고 나한테 대단한 재능이 될 수 있는 게 나한테는 무기로 올 수 있는 음양이 다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남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대단한 사람들도 본인의 삶에 있어서의 힘들고 어떤 본인이 풀어야 되는 본인만의 숙제는 다 있는 거니까요. 네. 이따 일주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